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시장 상황 양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일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내 연말도 이제 마무리를 또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일을 좀 해야 돼요. 비중 확대해야 될 종목들이 한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에 이야기한 거는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별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보통 스피치를 통해서 주가를 누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통 매수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좀 날려왔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크게 포트폴리오에다 담지를 않습니다. 풍력 사실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소 에너지 쪽에 관련된 부분 포지션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이나믹성도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외하고 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소식들 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종목들도 좋았으니까 놀린 거고요. 사실 상당히 좋으니까 주가에 어떻게 돼요? 상하단 폭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또 활용해서 우리가 스윙 거래, 롱숏 거래를 진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몇 번째 수익까지 가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해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충분히 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또 내후년이나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요, 즐겁게 재테크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 정도를 갖다 우리가 수익을 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매일같이 하나씩 수익을 내다 보면 한 일주일 쉬어버리면 엄청 오랫동안 일을 못한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십니까? 예, 그럴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위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참조하시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 오시면 로마에 오셨으니까 로마법을 좀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스윙 롱숏 거래량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순환 메커니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헥토 파이낸셜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조금 오래 기다리신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추종을 해서 잘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작한 구간은 이 구간부터 해서 평단 조절하고 또 비중 축소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 부분을 수익을 또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쳐서 충분히 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타임 시간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잡아드리는 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 회원들께서 도움받으시는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제가 훨씬 더 잘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후원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문화는 채널과 성장 발전 또 저의 멘탈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서로 윈윈하면서 가는 거 상당히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깔고 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든든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26일 날 조금 눌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 두 개가 잘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담아놨다는 자체가 그만큼 여러분 시장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흐름에 맞게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올해 네 번째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직전에 이제 세 번 거래를 해서 30% 정도 수익을 냈었고, 요번에도 수익을 또 만들어낸다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미 10% 이상 올라왔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20%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 들어 투자를 했는데 한 50%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전에도 뭐 충분히 뭐 재미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런 랠리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안 했어도 충분히 다 만들 건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거래하는 쪽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거나 롱숏 거래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갖다 많이 떠안지 않고 가는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 어떤 가장 맞는 스타일이 바로 머니케어 뉴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롱숏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여기서 여러분들 한 10%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또 10%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내일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와.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번 자리는 여기보다 조금씩 높은 자리로 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짧은 구간 안에 만약에 12월 달 안에 내일 만약에 또 수익 실현하는 경우가 SK 하이닉스가 생긴다고 한 달에 두 번 거래해서 20% 냈으면 뭐 잘했잖아요. 그래서 말뚝 받고 기다리는 거나 뭐 우리가 또 잘 좋은 또 테크니컬한 면도 발휘해서 수익 내는 거나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도 네 번을 거래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반도체 대형주 가지고도 충분히 대부분 수익성을 팔로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부터 7만 5천 원일 때도 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18만 원 갑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런 얘기하면 짜증이 나실 텐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주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플레이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보여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1분기, 4분기죠? 4분기 실적 나오는 EPS가 조금 빠집니다. 자, 그거 분명히 저는 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눌름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활용해서 높은 위치에서도 충분히 플레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빠졌다 하긴 하는데 그만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방은 열어두지 않는다. 상방 올라가는 거 그냥 플레이 들어 줄이고 아래쪽에 들어오면 뭐 한다? 예,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조절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것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제가 투자하는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올라가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방 관리를 잘해주고 눌림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 그죠?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은 작게 내고 손실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 간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 성공 확률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93%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또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하면 이런 내용들도 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보통 보면 장이 안 좋을 때라고 하락장일 때 보통 한 75% 정도에서 80% 성공률이고요. 장이 좋을 땐 보통 9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없어요. 더 내려가도 뭐 땡큐지 뭐 더 사주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지고 계신 분하고 여기 가지고 계신 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심리적 부담이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11월 초에 바로 이 구간에서 수익을 갖다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보고 있다가 눌림 들어오고
조정받고 뭐 이럴 때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신 분이 만약에 8월 달에 매수하신 분이 한 번도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오면서 이거 6개월 동안 투자한 거 빵은 제자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상당히 허무하잖아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항상 기본적인 수익 만들어내고 나면 또 다음에 기회를 또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죠.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확장, 수축하게 되어져 있다는 걸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세주 아니거나 이렇게 되면 80%의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쿼터로적으로 이게 대부분 확정 수축을 해 나가게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뭐 글쎄요, 예외의 경우를 자꾸 적용을 해서 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미래에셋증권 오랜만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또 리포트도 또 내놓고 했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애널이 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저도 사실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데, 이제 미래에서 벤처 투자 이쪽이 주가가 너무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안정적인 건 없어? 안 오른 건 없어? 라고 보는 것들이 바로 미래에서 증권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그널이 이제 뭐 음봉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예, 25,000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 관점이고요. 지금 저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면서 가도 되겠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IMF,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뭐 상법 개정, 배당 뭐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저는 주가가 조금 아직은 좀 덜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보다 못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 이때는 왜 올랐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는 양호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래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불리할 만한 상황이 별로 없다. 그래서 조금 뭐 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 쓸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중 30%에서 20% 정도로 이미 줄여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눌리고 나면 이제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좀 가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이킹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적용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HD, 한국조선해양, 뭐, 글쎄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2월 말까지는 주가가 오르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이 상태에서는 이쪽 아래쪽으로 오겠죠. 그죠? 오게 되면 여러분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더 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적용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승부수를 내야 되냐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비중을 최대한 우리가 가능한 한 늘릴 수 있다면 늘려가면서 원하는 또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 정도 파형이 나타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에는 뭐 1월달 정도쯤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일단 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 또 수익을 내고 나면 다음번에 또 한번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뭐, 글쎄, 우리 평단가까지는 아직 올라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수령하는 것들은 여러분 내버려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추천 거래해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그럼 47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다시 눌렸다가 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 목표, 타겟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또 우리가 조정받은 것들, 실제로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아무 손도 못 쓴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지금도 아직 멀었어.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항상 이게 비중 컨트롤 해 나가는 것들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젠 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갭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딱 때가 있고 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크게 손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굳이 지금 에너지 써가지고 힘들게 갈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내년 봄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고, 파마 리서치 4분기 실적 발표 안 좋아요. 4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는 뭐 할 거예요? 평단 조절할 겁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산해전기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전력 설비 갖고 뭘 걱정을 해. 과연 얼마만큼 싼 구간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 잘 하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입절 50% 했고요. 눌리고 들어왔습니다. 좀 더 뭐 눌려 들어오면 비중 과감하게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돈이 갑자기 뭐 수급이 쏠려 들어올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 실적주 아니겠습니까? 일진전기, 자, 산일전기가 실적 좋은 종목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장고 깔고 가는 종목들이니까. 그러면 실적 수준이 도래할 때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서 2월 10일 이쯤 사이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너무 급하게 우리가 비중 확대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포인트 보면서 비중 확대해주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제 생각에는 뭐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한 1월 한 8일 이 정도 사이쯤에 비중 확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20%를 비중 확대할지 10%를 할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뭐 우리가 돈을 들고 있는 현금 유동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에너지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얘네는 뭐 히토리도 하고, 이제, LS 에너지가 이제 전력 설비 부분, 전선, 뭐 해적 케이블, 그죠? 동남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베트남 쪽이죠. 그 다음에 주가 위치도 아주 그냥 이젠 다 왔어. 그러면 전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종목 같은 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 4분기 실적은 좀 쏘쏘하다. 그러니까 저 자리로 오는 건 크게 나쁘지 않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냈잖아요. 이런 거 다 따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죠? 여기 눌리고 왔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원점 개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면 되겠다. 크게 문제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가격 주가나 여기 주가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뭐 아래쪽으로 훨씬 더 내려와도 전 땡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2,500원 와도 겁내지 마세요. 그냥 바로 비중 15%업 시켜가면서 평단 하향도 낮춰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고려하셔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냉정하게 숫자는 숫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실적이 크게 변화가 없어. 작년만큼 실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평균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4만 5천 원까지도 간 종목이, 그러면 4만 원은 안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좀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복잡하게 분석을 하고 그럽니까? 일단 여긴 빈 공간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한 그 아래쪽으로 충분히 또 내려가주면 비중 확대하고, 그 다음은 뭐 합니까? 붙이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을 주면 되는 것들이죠. 투자할 때 항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왔잖아요. 내려와서 조정을 주는 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 2달 정도 됐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실제 2달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내려와서 이미 한 달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쯤이 가장 저점이다. 그리고 나면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기관이나 또 외국인 이런 애들은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에러스 에코너지도 우리가 뭐 한두 번 거래했습니까? 저희가 뭐 30%, 40% 최고 수익률을 안 내서 그렇지 기본 수익률 내는 것들만큼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본 수익률은 뭐 어떻게 됩니까? 예,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7에서 15% 정도 사이를 계속 하는 겁니다. 무릎에서 어깨 사이를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건 계속 수익을 내는 것들이죠.
그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거 트레이딩 개념 또 사실은 JP모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이 이슈가 있어서 뭐 바닥 치고 올라와서 1번 시그널 이전에 눌림 들어오겠지. 수렴하는 자리가 여기겠지. 그죠? 저는 15,500원 이 자리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잡았냐고요? 이거 평단 조절해야지. 이거 치면 한번 치고 올라가, 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편 크로스 한번 쭉 나와주면 땡큐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DMO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시끌시끌시끌한데 이 부분이 한 번 정도는 저는 의미가 있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만 포인트에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도 일단은 방향성 전환 있잖아요. 턴어라운드 시그널 1번은 들어온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크게 겁먹을 이유는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바닥권 찾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JP모건이 투자한 포인트가 어떻게 여기 이 저점이에요. 38만 원 이렇게만 뒤에 끝자리는 잊어버리시고 대충 38만 5천 원인데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먼저 여기서 평단 조절 안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힘들지 않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오래 돈 많이 쳐놓고 나서 그 딴 데 가서 여기 비중 쳐놓을 것 같으면 그죠? 여기 평단 조절을 한 비중 한 20%는 업사이드로 올려서 저기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종목도 수익 내다가 그 다음에 뭐 막판에 히든카드 들어갈 때 해야 되니까 아직 이 종목 같은 게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한 달 반 이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릉에서 수출 나가는 수출 포인트를 계산해 보면 수출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장 증설도 하고 있는 모습들은 그만큼 뭐합니까? 예,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깔고 가는 맛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주식을 고려할 때는 여러분들 이 빈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이 공간이 빈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보시는 이 공간 안에서만 플레이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지 출구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윗단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는데 4개월 걸렸으면 올라가는 데는 6개월, 7개월 걸려요. 우리가 거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성격이 느긋한 편은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점이 딱 왔을 때 바로 우리가 출구 전략을 펼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내고 나올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저 47만 원, 이 정도 자리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시간을 좀 아끼자. 다른 곳에 좀 돈 좀 벌고 와서 이놈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MNC 솔루션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출구 전략이 마무리가 되면 얘를 또 건드려 줘야 되고 또 메리톡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얘랑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것이 그 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무척 골치 아플 거예요. 이게 뭐 나빠서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 주고 요 세 개만 또 극복해내고 나면 하나 또 빼내고 또 하나가 또 골치 아파지겠죠. 항상 골치 아픈 놈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려내느냐 죽이느냐 이 점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려내는 쪽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하나둘씩 다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보시자고요. 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사가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갖다가 제가 손절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플레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투자 생활에 성공 투자로 가이드하고 있는 머니케어 녀석 케어맨 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문화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이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